네,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 좀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전문가 소개해 드리죠. 교보증권의 윤여민 멘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이상경 멘토가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며칠간 지금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죠. 이 와중에도 그래도 좋은 소식들 전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 갖는 게 이제 현대기아 아니겠습니까? 현대차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고요. 특히 이익률 올라가는 게 완성차 업체가 이 정도 이익률이 언제 나왔나 싶을 정도의 이익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앞서도 이제 자동차 업종 얘기를 이상로 멘토도 좀 하셨는데 이 전기차 또는 완성차와 관련된 부품 회사를 좀 보자는 얘기가 좀 나오죠. 이 얘기 조금 해볼까요? 윤혜인 멘토, 기아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현대에 이어서 지금 이제 기아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 특히 이제 전년 대비 42%좀 증가를 하면서 사실은 좀 두 자릿수의 어떤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제 반도체 섹터를 좀 밀어내고 어떻게 보면 왕좌를 차지할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좀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도 뛰어난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 믹스라든지 뭐 환율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조합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좀 두 가지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좀 지배 구조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부분을 좀 상당히 강하게 좀 얘기를 했죠. 특히 이제 지배주주 순익 관련돼서 25% 이상을 제가 볼 때는 배당에 활용한다는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현대자동차 지금 우호가 좀 종목이 상당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우선주에 대한 저는 관심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자본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현대차 우호에 관련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이 좀 상당히 강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제가 볼 때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좀 제가 볼 때 좀 더 관심 좀 집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하반기에 제네시스 G90이랑 지금 이제 기아 EV9의 지금 레벨 3 정도 이제 수준에 지금 고속도로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차량이 좀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뭐 테슬라의 좀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의 어떤 전환에 대한 부분들 그 어떤 신호탄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좀 하반기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자율주행 관련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 배려책 그러니까 배당 확대 정책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선주 쪽 봐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현대차 우선주가 6% 이상 오르고는 있습니다. 이상경 멘토하고도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떻게 네. 볼까요? 완성차 업체들. 일단 어닝에 대한 질이 좀 달라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완성차 쪽에서는 이제 해외 쪽 매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6천만 원대 고가 브랜드 차량에 대한 ROE 부분이 생각보다는 한 22%까지 마진 부분이 좀 올라온 상태인 것 같고 해외 쪽 딜러 쪽 계약을 할 때 최근에 그 자동차 지연율 같은 경우가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점이라는 부분이 지연이 됐는데 최근에는 출고 대비해서 한 2개월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딜러와의 계약 시에서 현대 쪽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딜러 쪽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도 어닝에 대한 상대적인 질이 굉장히 좀 좋아진 흐름인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도 좀 발표를 해주면서 분기 배당에 대한 부분과 함께 매년 1% 정도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길게 본다라고 하면 2025년에 현재 750만 대에서 960만 대까지 생산량을 증가시키면서 예상이긴 하지만 폭스바겐이라든지 도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이제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판매 대수도 같이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반영이 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할 때 네. 가장 두려운 게 기업에 대한 분할이라든지 그리고 뭐 M&A라든지 그리고 액면 병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 투자에 대한 좀 거리낌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시점 흐름하고 기업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 부분도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2천만 원대 중후반, 3천만 원대 초반에 대한 매출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중형차 중심에서 이제는 고가 브랜드로 가고 있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고유 브랜드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EV 시리즈 관련된 부분들이 쭉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메이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는 MS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향후에도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얘기 좀 해볼까요? 적자를 냈고 대신에 이제 삼성도 그랬지만 적자 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도리어 반등하는 모습들이 반도체주들에 요즘 나오고 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들인지 윤여민 멘토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좀 바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응용 고객 중에 일부는 좀 재고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일단 전체적인 좀 축소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수급 안정화가 좀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좀 보수적인 생산 계획을 유지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생산의 조절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언급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고스펙 쪽에 특히 DRAM이라 볼 수 있는 뭐 이제 DDR5라든지 특히 이제 HBM 같은 제가 볼 때는 좀 뭐 고대형 메모리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수요는 뭐 시장 전망치를 좀 뛰어넘는 상당히 고성장세가 일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대비했을 때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50% 이상의 좀 성장률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포커스가 조금씩은 좀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디램이든 어떻게 보면 낸드든 간에 기존에 있는 재고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줄이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모습,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마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고수익 쪽으로였던 지금 포트폴리오 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좀 주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했다는 측면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2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암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반기부터 내년에 좀 터닝어라운드 되는 좀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감은 좀 분명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상경 멘토께서는 보통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면 네.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의 반등폭이 조금 더 크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뭐 하반기가 반도체 좋다라고 치고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더 나아 보이십니까? 과거 경험상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저점 그리고 재고 부분이 꺾이는 시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 지나봐야 알 것 같다라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2025년에는 완만한 수요 회복 그리고 2024년에는 재고 부분이 감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작년 3분기부터 올해 이제 1분기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가 공감이 되는 수준에서 이제 용인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제 디램 쪽 관련된 부분, 특히 감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확인해야 될 팩트 같은 경우에는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빠르게 이연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개인적으로 탐방을 다니다 보면 장비 쪽 관련된 매출 부분이라든지 수주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장 가동률을 100%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좀 소진이 되면서 완화되는 시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기대감은 컨퍼런스 콜에서 뭐챗 GPT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수요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을 이끌 수 있다고 보는데 낸드 쪽 특히 차량용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투자 종목이고요. 시점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간적인 투자 기간을 정하셔서 네. 현재 어느 정도 1분기, 2분기 좀 저점에서 분할해서 매수해서 시장 대응을 좀 하반기에 보겠다라고 하는 기간적인 흐름을 갖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 지금 시장은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그나마 분위기가 괜찮은 게 완성차하고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조금 저희가 살폈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윤여민 멘토는 성우 하이텍 단기 유망주로 들고 오셨는데요. 전기차 부품의 라인업이 확대된다라고 제목을 뽑으셨고요. 이상경 멘토는 CS 윈드 가져오셨습니다. 주가에도 바람이 분다라고 뽑아주셨네요. 성우 하이텍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좀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 1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을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한 991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약 한 30% 정도 좀 성장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상당히 좀 R&D 투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300억대 이상의 좀 투자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현대 기아를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내 완성차에 대한 어떤 납품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폭스바겐이 BMW로 어떻게 보면 해외 자동차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부품이 좀 늘어나면서 부품 공급이 늘어나면서 해외 완성차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고객사 확보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전기차용 지금 배터리 외장재 개발을 좀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에 좀 납품을 하던 부품 회사들이 이제는 좀 전기차에 납품하는 회사로 지금 변신하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좀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의 좀 주력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금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성우하이텍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 목표가하고 선절가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절가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정고점을 넘어가는 11,000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선철가는 좀 8,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우하이텍 단기 우망주로 뽑으셨고요. 1차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선절가는 8,000원이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이상경 멘토 CS윈드 가져오셨습니다. CS윈드 대부분들 알고 계시죠? 풍력 네. 파워 만들고 하는 회사로. 네. 아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는 뭐 콘텐츠 업종을 중심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얘기가 나왔고 아마 IRA 세부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머터리얼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흐름들이 있는데 반면에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윈드가 이제 플로리다 쪽 공장이 준공이 되는 게 2024년부터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3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타워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수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확인을 해보면 1분기 이후에 특히 이제 IRA 이후에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부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이 1조 8천억에 영업이익이 1,400억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상대적으로는 CS윈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RTC 관련된 세제 효과가 연간 한 2조 정도 예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연이 되고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수혜 부분과 그리고 이제 IRA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2분기 수주 부분을 좀 확인하고 3분기, 4분기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정부의 의지고 이런 의지가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흐름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기 유망주지 않습니까? 그럼 네. 단기라는 기간을 저희가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보고 투자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태양광 같은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고 아마 이제 풍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발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흐름 쪽에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하고 선절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밑에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 선절가는 75,000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76,800원이기 때문에 선절가가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조정이 좀 나오면 일단 접근하지 말고 좀 기다리셔라 뭐 이런 의미로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인 멘토의 중장기 유망주는 PNT입니다. 2차 전지 장비주 대장은 나다. PNT가 대장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상경 멘토가 가져오신 HPSP. 꿈의 영업이익률 50% 돌파 장비 회사. 영업이익률 50%면 이건 뭐 거의 게임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자, 윤여민 멘토 얘기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좀 신고가를 쓴 시점에서 좀 주가가 확실히 좀 밀린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좀 섹터 내 순환매를 좀 돌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제가 볼 땐 좀 가장 뒤늦게 좀 올라섰던 좀 장비 섹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IT용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쪽에서 봤을 때 뭐 음극이라든지 분리막 소재, 뭐 코퍼 등의 좀 다양하게 뭐 코팅이라든지 슬리퍼
탱커 장비의 좀 제작 판매를 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는 좀 추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된다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숫자를 보게 되면 특히 올해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50% 이상이 좀 증가한 어떤 6,300억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30% 늘어나면서 한 1,0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실적 상향치 계속 추정치 계속 상향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일단 올해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가 어떻게 보면 실적에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은 좀 장폭 쿼터에 대한 어떤 좀 기술력이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뭐 셀 3사에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장비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최근에 한 낙폭이 좀 상당히 과했습니다. 지금 한 4거래일 연속 좀 이제 주가가 좀 밀린 상황에서 지금 5만 한 2, 3천 원대에서 어쨌든 좀 주가에 좀 단기 바닥을 좀 지지하려는 하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그러한 바닥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네. PNT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목표가가 이제 1차 목표가긴 한데 장비주의 대장 정도라면 이 정도 목표가로는 만족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좀 2차 전지에 네. 대한 투심 자체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1차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시간이 지나서 일단 목표가를 좀 달성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또 시간대가 오면 다시 한번 좀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좀 그러한 좀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황과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 1차 목표가 65,000원, 선절가 47,000원 제시하고 계십니다. PNT에 대한 중장기 투자 의견 들었고요. HPSP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레포트 타이틀이 한국의 ASML을 꿈꾼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작년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장비 40대 매출을 기록을 해서 1,500억의 영업이익 800억을 기록을 했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탁월한 회사인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TSMC 단독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생산의 전부를 TSMC에 납품하는 전공정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압 어닐링에 대한 부분들이 생산을 하는데, 반도체가 생산이 되면 거기에 고압에 대한 열을 쏴서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2024년 이후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형상인 것 같고요.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전공정은 이제 AHSP가 하고,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가 하는데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가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무상 증자 이후에 사모펀드 통해서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마 매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탁월한 상태에서 TSMC에 대한 단독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경쟁이 이제 어느 정도는 국내에서 끝난 기업이고 경쟁 업체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부분들, 특히 ROE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반영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작년 7월 15일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고점을 기록하고 무상증자 매물을 소화하는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2분기, 3분기에도 추가적인 업단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중장기적인 투자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29,000원 정도 찍고 쭉 내려온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물량 소화 과정을 지금 네.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3대 1로 증자를 하면서 그때 네네. 시가총액이 2조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3월 10일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는 가운데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한미반도체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돌면서 공매도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됐는데, 한미반도체 쪽에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오히려 이제 M&A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좀 시각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바닥권을 확인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윤여민 멘토, 이상경 멘토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